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자, 이 홍카콜라로 불릴 정도로 이 시원하다 하는 이 평가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이 국민의힘 내부에 저격을 하고 있었어도 그래서 그의 원래 이 실력이나 평가를 좀 까먹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좌파 매체가 홍준표 시장을 공격하자 아니, 그 자리에서 이재명을 빗대어서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보고, 자, 뉴스 타파가 예전저던 뭐 불편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뉴스 타파 기자의 질문 안 받겠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번에, 자, 이 오마이뉴스가 뉴스 타파 기자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나? 이러니까, 자, 홍준표 시장이, 자, 기자는 질문할 권리가 있으면, 그러면 자, 인터뷰에 해당하는, 인터뷰이에 해당한다는 사람들은, 자, 그 질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자, 나에게, 자, 이 명태균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데 계속해서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걸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사람을 끄시려고 하는, 자, 이런 시도라고 보고, 자, 나에게 먼저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왜 이 찌재명, 찌지란 말이 나오는지, 또 왜 검사 사직을 했는지, 또 왜 여배우와 뭐 무상 연애를 했는지, 이거부터 먼저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주 직격탄 날려보내니까, 자, 거기 기자가 꼼짝 서지 못하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요즘은 이 기자가 큰 권력인 것 같습니다. 자, 기자가 권력이라서 권력이 아니라, 자, 이게 한쪽 편을 들어주니까. 자, 그래서 이 권리라 질문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질문해가지고 마음껏 써버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지형에는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한쪽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이 좌편향된 매체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매체를 보는 이재명을 지지자들이나 또는 이 그쪽 편에 있는 민주당 계열에 있는 지지자들은 아예 이 이재명의 욕설 이런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재명의 전과가 뭐가 있는지,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그냥 이재명의 주장대로 탄압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기자들 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아주 직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속이 시원한 후련한 내용들입니다. 앞에는 이거 틀려 서버에서 이해질 수 있으면 뉴스 파파에 사과하다 앞서고들이 저희고 있죠. 시트위에서 진리 블루인세 의경 저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무엇을 진리 블루인스가 경제적인 하려고 하면서 기자연 뭐의 희식문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문의 모습 그러면 에센식이 하겠습니다. 현재 적대적인 언론 저런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말해서 이것부터 뭐이세요? 당신이 현승복이를 왜 찢으려고 했자? 처음으로 와야지. 그럼 대통령 된 사람의 하시시니까 한 말입니까? 두 번째, 매번 응나가고 윤석열을 왜 했나? 그럼 물어봐야죠.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왜요? 세 번째, 가짜검사 사건들이 왜 대통령 사직하고 다니냐? 그런 물어봐야죠. 네 번째, 정파사범 중범죄 지속될 말 두고 과제자가 대선 중간하면 되냐? 그런 물어봐야죠. 그걸 반대로 연구하여 그런 거는 이걸 최한국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정책이야 자꾸 그건 지금 11년문에 펴 납치가 왔습니다. 그 대통령 감입니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그런 걸 앞다가 와이너스가 잡아갖고 정문지 하면 가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 그래서 뭘 묻는 게 그게 선사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나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 가서 물고 와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입지가 않지. 거기 가서 나 아무 성과 밑에 정말 답답해. 그러니까 기자님 내가 말씀드린 네 가지 것은 이재명 후보님께 가서
홍보실, 형실 대통령들 자기, 소위, 순사로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 곤란한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명태균 관련해서 뭐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 탑바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전에 뉴스 탑바 질문을 받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거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 그래서 뉴스 탑바 기자에게 사과를 한 게 옳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이제 지금 여기 뉴스 탑바 기자 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마이뉴스 기자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격보다도 교육을 시켰다고 할까. 그 왜 이재명에 가서는 묻지 않고 있나. 지금 이게 병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MBC나 그리고 이 뉴스 타파나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경향은 이재명의 비리나 잘못이나 팽개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매체만 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재명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이재명은 정말 공공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 이재명은 지금 실정법을 어기가지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무려 사건이 8개고 12가지 혐의다. 이것만 하더라도 끔찍한 겁니다. 일반 사람이 어떻게 12가지 혐의의 사건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범에다가 그러다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정자동 호텔 사건이라든지 쪼개기고 검검 이 다 합치면 이재명 걸어다니는 범죄 백화점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나? 대통령 감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고 현직 대통령을 부서시키고 현직 대통령을 타결시키고 그 자리에 대통령 자리를 올리고 한다. 이런들 왜 묻지 않나?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주 예리하게 할 소리 시원하게 했는데 항상 이렇게 하면서도 홍준표 시장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저런 식으로 아주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좀 정제되고 세련되고 그러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이런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 한 사람에게 시원한 대답을 요구하면서도 또 기술까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저런 걸 참 잘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도 사이다다, 홍카폴라다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 기자도 흠칫했을 겁니다. 흠칫. 그러니까 기자가 지금 아까 홍준표 시장이 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이 특정 쪽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뭐 유튜브야 이 개인 방송이니까 개인이 뭐 특정을 공격하거나 하더라도 이거는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또는 신문윤리 강령 거기 제초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개인 방송이다. 이거는 무차별 노출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찾아와서 봐야 되는 그런 거하고 신문은 다르다는 겁니다. 신문은 다르다. 그러니까 저기는 공공의 이 기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세상에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고 할까? 그런 것도 지금은 오히려 SNS와 인플루언서와 유튜브가 백악관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그만큼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한쪽에 편향돼 가지고 완전히 이 정치인보다 더 심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그건 아주 속 시원하게 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현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절제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세련되게 이렇게 말하자면 언급하고 타치하고 그리고 또 혼을 내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홍준표 시장보다 인기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